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저장하기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의 답안 파일 위치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시험장에서는 이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이 안에 파일 저장하면 되는데요.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는데요. 수험번호 8자리는 여러분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 사용하거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있죠? 그걸 사용을 해주면 돼요. 이제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들도 첫 번째 장 지시 쭉 살펴보면 답안 작성 요령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전체 구성에 대한 지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디자인 탭 눌러주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클릭한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 이걸로 선택하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번, 그리고 방향은 가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최대와 맞춤 확인 어느 걸 클릭해도 상관없는데요. 문제지 저희 앞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맞춤 확인 이걸 클릭할게요. 화면이 조금 변경된 거 보이죠? 이제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해야 되는데요. 마스터 작업은 보기 이 탭에서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이 메뉴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 축소판에 여러가지가 많이 보이고 있죠. 교재 앞쪽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이 레이아웃에서 작업하는 것 연습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정답 파일 여러분이 열어서 보면은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게 보일 거예요. 위에 제목, 아래쪽에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이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이거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슬라이드 이 이름,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어느 곳에서 해도 되니까 강의대로 하지 않고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결과 파일, 최종 제출하는 파일에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저희가 작업한 마스터 작업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전체 구성의 2번의 조건 보면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제목 지정, 그 다음에 도형 지정,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제일 편한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가 있습니다. 샵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상자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는 글꼴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설정할 필요 없고요. 글자 크기나 색깔도 따로 지정이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의 색깔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회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같이 바꿔 놓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지만 슬라이드 이게 크기 때문에 글자는 너무 작게 보다는 좀 크게 보이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검토할 때도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키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하단 로고, 이거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이걸 삽입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날짜, 바닥글 이걸 삭제해도 되고요.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다른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라이드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하단 로고 만들 건데요. 그거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보통 슬라이드 2의 출력 형태 보면 되는데요. 왼쪽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고 있죠. 그걸 만들 거예요. 파일의 저장 경로와 위치 지정되어 있죠.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림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이 아래 픽처 폴더 있죠. 여러분은 브록 파일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놨죠. 시험장에는 지정된 위치에 지정되어 있는 이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파일의 확장자 보이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파일의 이름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는데요.
로그1.jpg 클릭해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그림 바로 더블 클릭하면 삽입돼요. 그러면 위쪽에 그림 서식 탭 있죠. 여기에서 조정의 색 눌러주세요.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달라졌죠? 그림에서 투명하게 만들 색, 배경색이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림의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가로 세로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도 원하는 대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출력 형태하고 100% 완벽하게는 맞추기는 어렵지만 너무 심하게 틀리지 않는다면 감점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목 글꼴 상단에 만들 건데요. 역시 슬라이드 2에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목차 써 있죠. 그 뒤에 도형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ITQ 시험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흑백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봤을 때 색상이 출력 형태에서 두 개 도형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도형은 다른 색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색상명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도형들 모두 다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우선 도형 만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을 삽입하는 메뉴 홈에 그리기에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각각 그룹별로 이렇게 도형들 나타나 있죠. 삽입 탭 여기에도 도형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에서든 이 메뉴를 불러올 수 있다면 도형 어디에서든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뒤쪽에 커다란 사각형 모양 있죠?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이죠. 순서대로 같은 도형이 있는데요. 두 개 도형에서 크게 변형이 없다면 어느 걸 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어떤 도형을 했든 감점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 사각형의 직사각형 이걸로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또 만들게요. 도형이 만들어지면 도형 서식 탭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도 도형 삽입에 도형 목록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중간쯤에 보이죠?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도형들 크기는 정확히 맞추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먼저 이 도형의 색깔들 제가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의 색깔 변경할 수 있는데요. 테마색의 여러가지, 표준색의 여러가지 이렇게 색들이 있죠. 옅은 색 계열로 지정한다면 흑백으로 변환했을 때 색깔이 옅은 회색으로 보일 거고요. 색깔을 짙은 색 계열 중에 지정한다면 짙은 회색 계열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색깔, 이것도 짙은 색 계열이죠. 임의 색상으로 지정하는데 이 색상도 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도형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돼요. 아니면은 다른 색 계열,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지정하면 되는데요. 너무 옅은 색 계열로 지정한다면 슬라이드 2에 보이는 목차, 이 글자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색깔 조금 짙은 색 계열 중에 하나로 변경해주면 돼요. 저는 이번엔 이 색깔 변경하지 않을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은 앞쪽에 있는 것과는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서로 색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이렇게 지정할게요. 그리고 두 개, 보통 도형의 테두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성의 제목 글꼴 제일 뒤쪽에 보면은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슬라이드 2에도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는 도형 만든 다음에 도형 선 없음으로 꼭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형 각각 하나씩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개 도형을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이렇게 지정을 해도 돼요.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로 중요한 거는 결과물에 도형 선 없음이 두 개 다 지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글자가 앞쪽에 목차 이렇게 쓸 수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기에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있던 뒤쪽에 가려져 버린 이 점선 상자 있죠. 이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중간쯤에 이 메뉴 이걸 클릭하세요. 글자가 앞에 나타났죠. 그러면 앞쪽에 나타난 도형과 같은 높이 이렇게 먼저 맞춰 놓고요.
너비는 도형에 맞게 그렇게 맞춰 놓거나 아니면은 전체 슬라이드 너비에 맞게 그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부터 설정할 건데요. 제목 글꼴, 도둠, 40포인트, 흰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글꼴 목록 열어보세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건 가장 불편한 방법이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글꼴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고요. 목록 열어서 보면은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이렇게 나타나서 나중에는 다시 글꼴 이름 입력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꼴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지정한 도둠이 있고요. 그리고 굴림이 있어요.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궁서 또 있죠.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볼게요.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글꼴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바로바로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은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번 문제에서 지정한 글꼴이 제목 글꼴에 도둠 지정되어 있으니까 굴림이나 궁서 이 2가지를 먼저 입력하고 마지막에 도둠 이렇게 지정하면 제목에 대한 것 먼저 지정되고 최근에 사용한 글꼴도 3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편하다면 이렇게 하고요. 나는 그냥 처음에 글꼴 사용할 때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여기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은 도둠으로 입력하고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이죠. 글꼴에 글꼴 색에서 테마색에 흰색 있습니다. 이름이 흰색 배경 1이죠. 이걸 클릭해 변경하세요. 그리고 단락의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이 있는데요. 텍스트 맞춤에 여기에서 지정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중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만들었는데 전체 구성에 이번에 제일 처음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아직 설정하지 않았죠? 홈 탭 옆에 있는 삽입 탭 이걸 클릭하고요. 텍스트에 머리글 바닥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탭에 4가지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 여기에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여기에도 체크 이렇게 2개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정답 파일에서처럼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성했더라도 작성 완료했다면 그냥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되고요. 교재 파트 1에서처럼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이 2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교재 설명처럼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것도 체크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그냥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에 축소판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슬라이드 하나가 보이고 있죠.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엔터키 누르면 이번에 있는 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성했다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홈의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열고요. 자신이 작성했던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 그걸 찾아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2번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2번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이 만든 레이아웃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야 되죠. 엔터키 눌러서 숫자 6까지 나오게 이렇게 6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번 슬라이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 작성할 건데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컨트롤 S키예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왼손으로 자주자주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하면서 작성하도록 하세요. 화면은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왼쪽에 축소판 더 작게 해놔도 되고요. 더 크게 해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이거는 시험에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테두리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작게 그렇게 해놔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이는 제목, 부제목 이 상자는 필요 없어요.
오른쪽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이제 슬라이드 1의 표지 디자인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작성하면 되는데요. 세부 조건에 1, 2, 3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출력 형태에도 1, 2, 3번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작성하면 돼요. 첫 번째로 도형 편집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먼저 홈 탭에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열게요. 그러면 모양을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끝에 있네요. 순서도의 지연, 이 도형을 찾아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우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출력 형태에 보고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야 되죠. 삽입에 그림에서 하는 거는 그림을 따로 불러오는 거고요. 그림을 도형 안에 넣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도형 서식 메뉴 클릭,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채우기 이것을 클릭해 열고요.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그리고 그림 원본에 삽입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이 메뉴 클릭하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 지정되어 있죠. 문서 아래 ITQ 그리고 픽처 폴더 여기에 있죠. 그러면 그림 1.jpg 이거 찾아 더블 클릭.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투명도 설정이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투명도 50으로 변경 있죠. 이거를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만약에 한 번에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렀는데 바로 적용 안된다 그러면 0% 써있는 거 지워버리고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또는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 거기에 키보드 입력기가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그렇게 변경을 해주면 여기에서 입력하는 거 오류 없이 바로바로 적용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도형 효과 하나 또 지정이 있죠. 문제가 세부 조건이 도형 편집이기 때문에 도형 서식을 눌러주면 돼요. 여기에선 도형 효과 있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가서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름 5포인트라는 거 찾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부 조건 2번 워드 아트 삽입이죠. 삽입 메뉴 가지고요. 한글로 써있지 않아요. 영어로 워드 아트 써있죠. 클릭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반사된 글자가 보이는 것 딱 하나 있죠. 두 번째 줄에 있죠. 이거를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영어로 써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글꼴 이렇게 블럭 설정해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면 블럭 설정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어느 걸 먼저 하든 순서 상관없어요. 현재 도형 서식되어 있으니까요.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여기에서 반사와 변환이 있거든요. 먼저 변환으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위로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납니다. 삼각형 위로. 문제지 세부 조건 괄호 삼각형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삼각형 위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주고 이번엔 반사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2분의 1 반사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역시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이걸 찾아 클릭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 바꾸면 되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색깔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출력 형태처럼 검정으로 바꿀게요. 글자 크기는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서 워드아트의 크기와 위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3번 그림 삽입해야 되죠. 오른쪽 상단에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의 그림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인 로고 1.jpg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림 서식에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회색 배경 클릭 그러면 투명해졌죠. 크기 위치 조절할 수 있죠. 이제 전체적인 구성 다시 출력 형태 보고 확인하고요. 파일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슬라이드 2번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상자 보이죠? 이 상자는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 입력 상자 이걸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에서 세부 조건은 나중에 봐도 돼요. 목차 아래 1, 2, 3, 4 써있고 옆에 내용 써있는 거 있죠? 도형과 텍스트 상자 이거부터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에서 같은 모양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있는 이게 되겠죠. 화살표 위로 굽음,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모양을 찾아보면 순서도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순서도 저장 데이터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숫자 1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두 개 도형도 역시 출력 형태 봤을 때 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1번 도형,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변경해도 되는데요. 저는 기본 색깔 진한색이고 글자 색이 흰색이니까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도형도 클릭해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보면은 앞쪽에 있는 색깔과 다른 색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변경해주면 되겠죠. 정답 파일 같이 보면서 연습하더라도 정답 파일과 꼭 같은 색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도형에 대해서 슬라이드 2니까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도형 같이 드래그해 먼저 이렇게 선택해 도형 윤곽선 없음 이걸 지정해 놔도 되고요. 나중에 텍스트 상자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선택해서 지정해도 돼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도형 선택하면 도형 서식 나타나죠?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여기 도형 목록에도 이렇게 갓 써 있는 거 보이죠? 이게 텍스트 상자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줄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색상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 테두리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두 선택해서 윤곽선 없음 지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꼴 설정, 글자 써 있는 것만 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한꺼번에 할게요. 글꼴 지정은 세부 조건 위에 한꺼번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 도둠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선택, 글자 크기 여기에서 글자 크기 크게로 두 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24포인트로 커지죠. 글자의 색깔 흰색 검정이니까 여기에서 따로 지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도형의 크기나 이 텍스트 상자 위치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 번에 맞추는 것 어려울 수 있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위에 거 비교해서 그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 바꿀 때 마우스로만 움직이지 말고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1픽셀 단위로 움직이니까 필요한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3개 도형 이렇게 블럭 설정해 놓고요.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복제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서 더하기 표시 나타나면 아래로 이렇게 적당한 간격 여기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계속 컨트롤 쉬프트 키는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해서 위아래 간격 동일하다면 화살표 모양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또 한번 이렇게 드래그 이번에도 화살표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1, 2, 3, 4 그리고 옆에 내용들 수정하세요. 이제 모든 내용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의 1번 내용 봐주면 돼요. 텍스트의 링크, 괄호에서 하이퍼링크 적용되어 있죠. 괄호의 내용은 보지 않아도 돼요. 텍스트의 링크 적용, 슬라이드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1번 표시된 곳 보면은 글자의 밑줄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 선택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하이퍼링크 적용하면 밑줄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 상자에 하이퍼링크가 적용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꼭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하이퍼링크 적용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슬라이드 6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색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세부 조건의 2번 그림 삽입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다시 삽입 메뉴 가고 그림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하세요. 지정된 이름 그림사.jpg 이 그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중에서 필요한 그림 이것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림 서식 탭에 오른쪽으로 가면 크게 자르기 있습니다.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모서리 잡고 한번, 다시 한번 모서리 잡고 또 한번 이렇게 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백은 어느 정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만 제대로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르기 끝내는 것, 키보드에서 ESC키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림 바깥에 클릭, 이러면 자르기 끝이 나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제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필요에 따라선 그림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옆에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엔 저는 크기 조절하지 않았고요. 위치만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도 끝이 났죠. 다시 한번 파일 저장, 그리고 3번 슬라이드 왼쪽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제목에 여기에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에서부터 4번, 5번까지는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이 상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가 세 번째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 상자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커서 왼쪽에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만 보이고 글자 사라졌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 탭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조금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에 눈금자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기에서 눈금자 안 보인다면 눈금자 체크 이렇게 해놓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에는 세 줄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이 있죠. 내용을 입력하는데 각 줄의 끝에 단어 맞추기 위해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단어 단위 띄어쓰기 그것만 하고 이렇게 저처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엔터키는 문단 나누기 할 때 하는 키인데요. 문단의 첫 줄, 첫 번째 칸에 글머리 기호 이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세 줄, 그거는 하나의 문단으로 엔터키를 사용해서 문단 나누기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첫 줄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의 위에 보면은 텍스트 작성에서 글머리 기호와 문단 2개 지정되어 있죠.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죠? 블록 설정하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죠.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다이아몬드형 이 마름모 모양 선택, 그 다음에 문단 설정 있죠? 홈 탭에 글꼴 여기에서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4포인트, 굵게 속성 선택, 그 다음에 단락으로 가서 줄 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가 커지니까 첫 글자인 V하고 너무 붙어 있죠.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띄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눈금자 있죠. 아래쪽에 있는 이 오각형 모양 있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1 정도로만 가져가면 간격 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내용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방금 뭐가 나타났는데 마우스 움직이니까 사라졌죠. 글머리 기호 수정할 때 다시 그냥 블록 설정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아직 클릭 안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꺽쇠로 가면 모양이 나타나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클릭해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이번에도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문단 모양 있죠. 굴림으로 선택, 글자 크기 역시 20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 여기에는 굵게 속성 지정이 없습니다. 줄 간격은 단락에서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면 돼요. 여기도 위에 눈금자 설정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도 너무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아래쪽에 오각형을 여기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탁 움직이면 자석에 달라붙듯이 움직이죠. 위치도 세로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칸 띄워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글머리 기호가 V라는 글자하고 세로 동일하게 위치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각형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사각형 모양 있죠. 눈금자에서 이 사각형을 왼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동일하게 V하고 글머리 기호 이렇게 맞을 거예요. 아래 텍스트 상자도 같은 글머리 기호 문단 설정하기 때문에 복제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자를 너비 조절해서 줄 끝에 단어 동일하게 맞춰 놔야 되는데요. 한글로 변경했을 때 그 상자 크기 조절할 때 글자 크기 저희가 지정한 게 상자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할 게 있습니다. 글상자의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여기에 채우기 있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 도형 옵션 세 번째 보면은 크기 및 속성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 이게 있죠? 이걸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면 글자 크기가 글상자하고 상관없이 지정되어 있는 것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줄 끝에 단어 동일하게 맞출 수 있죠. 영어는 글자 단위가 아니고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 되는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많이 비어있는 이 공간 필요 없으니까 높이도 대충 이렇게 조금 작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이 상자를 아래로 복제하면 되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 테두리에 마우스 가져가고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 보이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로 복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단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글로 새로 입력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모든 내용 블록 설정하고 글자를 입력하려고 이렇게 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마지막 단어만 빼고 앞에 단어들 공백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글자, 박람회 목적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삭제하지 않은 마지막 단어 있죠? 이 가이드, 이것만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이것만 선택되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그러면 문단 합치기 안되고 글자 제대로 입력할 수 있죠? 이제 아래쪽에 영문 3줄 이거를 모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첫 줄 한글 내용이 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줄바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면 이렇게 우선 키워놓고 입력하세요. 이제 다시 여기 줄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하세요. 이제 여기에도 새로 다시 두 번째 문단 내용 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줄 끝에 이렇게 맞으면 더 이상 너비 조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아까 처음 너비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라면 이렇게 너비를 맞춰서 줄 끝에 단어 동일하게 맞춰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한글은 보면은 단어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줄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끝에 단어 맞추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만약에 다른 문제 작성할 때 줄 끝에 단어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홈에 단락에 오른쪽에 보면은 작은 화살표 보이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한글 단어 잘리 모형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상자 조절하면 영문 단어 상자처럼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줄바꿈 되어서 줄 끝에 단어를 맞추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면 영문, 한글 이렇게 각각 상자 만들어서 작성했는데요. 시험은 채점, 이 상자별로 채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따로 만든 거고요. 이제 세부 조건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에 비디오, 동영상만 삽입되면 되죠. 그래서 삽입, 오른쪽에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있죠? 이 디바이스 클릭,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 여기에 동영상 WMV, 이거를 더블 클릭, 그림처럼 삽입되었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출력과 비교해서 봤을 때 위와 옆에 아래 비교해서 봤을 때 크기 조절 필요한지 여러분이 대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만 작게 그렇게 크기 조절했고요. 이제 위에 비디오 형식 있고 그 옆에 재생 탭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세부 조건에 있는 것처럼 시작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고요. 자동 실행 이걸로 선택,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체크 이렇게 두 개를 변경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나 글자 틀린 것 다시 한번 확인 필요한데요. 그거는 우선 나중에 할게요. 중요한 건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완성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왼쪽 축소판에 4번 슬라이드 클릭, 다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표 삽입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의 열과 행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상단의 도형, 좌측 도형 이걸 제외하고 표의 행과 열 확인해 보면 열 개수는 3이 되겠고 행 개수는 4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셀의 모든 색깔 모두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다르죠. 세부 조건에 표 스타일 지정이 먼저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목록 열고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 이걸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셀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제일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해야지 셀 색깔이 모두 동일하게 변경돼요. 이제 각각 셀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 셀을 합치게 해야 되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셀 병합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하는 내용들이 있죠. 거기는 그냥 엔터키 눌러서 입력해도 되고요. 한 줄로 입력한 다음에 셀 너비 이렇게 조절해서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셀 너비 조절해 놔도 돼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홈 탭 먼저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굴림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요. 그리고 글자색 검정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겠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검정으로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하면서 표 너비를 대충 미리 맞춰놔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너비, 높이 맞춰놔도 돼요. 그러면 잠시 강의 멈추고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저는 먼저 이렇게 입력했고요. 이제 크기, 위치 맞춰놔야 되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의 내용들 보고서 우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셀 너비도 조절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글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서 3번 표 스타일만 해놓은 상태죠. 표 위에 상단 도형 만들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편해요. 이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네 번째 거 이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셀 너비에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도형의 테두리 지정 따로 없죠. 테두리 그냥 보이는 상태로 있으면 되고요. 색상은 역시 따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돼요. 저는 여기는 이걸로 놓도록 할게요. 앞쪽에 나타나는 마름모 모양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이름이 다이아몬드예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뒤에 있는 도형과 크기 맞춰 놓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 색상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 색깔, 뒤에 있는 도형과 구분되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해도 돼요. 홈 탭 가지고요. 글꼴 지정된 표와 동일하죠? 굴림으로 변경, 글자색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고 두 개 도형 같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왼쪽 맞춰 놓고요. 너비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셀과 같은 너비, 여기 잘 맞지 않는다면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딱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드래그해서 왼쪽 이렇게 맞춰 놓고요. 표의 전체 너비와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 숫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왼쪽 좌측 도형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도 도형을 찾아야 되죠? 먼저 도형 목록을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선택, 마우스 먼저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여기도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높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이 있죠. 오른쪽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종류는 선형, 방향의 선형 아래쪽을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위쪽이 진한 색, 아래가 옅은 색 되어 있다면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제일 왼쪽의 중지점을 선택해서 색을 열어서 진한 색, 이게 제일 상단의 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중지점 선택해서 색 흰색으로 지정해주면 돼요. 이 안에 다른 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나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로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위에는 진한색, 아래는 옅은 색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동일하게 이번에도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같이 입력할게요. 먼저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위에 맞추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또 드래그해서 복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하나 더 복제. 이렇게 모두 했다면 이제 내용들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이 났는데요. 혹시나 셀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블록 설정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표 바깥쪽에서 전체 또 선택되도록 하고요. 레이아웃으로 가서 행 높이를 갖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 맞춰 놓으면 되겠죠.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로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해요. 차트 삽입 클릭하세요. 그리고 모든 차트의 제일 아래 혼합 선택을 해 놓으세요. 계열 1, 2, 3이 있는데 계열 1과 2만 사용할 거예요. 계열 3은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계열 1이 뭔지 확인해 보면 슬라이드 5의 세부 조건 위에 차트 종류 나와 있죠. 묶은 세로막 대형이에요. 그리고 계열 2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세부 조건 옆에 차트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기본 부스에서 레트로 부스라고 4개가 있죠. 이거는 항목이고요. 계열은 그 아래에 있는 단체수, 부스수 이거 있죠. 첫 번째 게 계열 1, 두 번째 게 계열 2예요. 그러면 계열 1은 묶은 세로막 대형인 거 알겠고 계열 2가 뭔지 이거는 세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서식에 부스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게 나와 있으니까요. 목록이 열고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옆에 보조축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계열 3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디얼에서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삭제해 버리세요. 이제 계열 1과 계열 2 이거는 이름, 단체수, 부스수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목 1에서 4까지 나와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5개가 나올 경우에는 A2에서 A6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저희는 4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4개 A2에서 A5까지 4개 항목 선택해서 기본 부스에서 레트로 부스까지 입력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행과 열이 바뀐 거죠. 그럼 데이터 입력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죠? 단체수의 데이터는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부스수의 데이터 이렇게 세로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 입력하고요. 여기에는 소수점이나 천단위 구분교 없으니까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닫아도 돼요. 나중에 데이터 혹시 틀린 거 확인한다면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위에 이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조금만 위쪽으로 키워놓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 위에 차트 종류 그 뒤에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차트의 외곽선이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트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만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나고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차트의 글꼴 먼저 도둠으로 선택,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 짙은 회색이니까요. 검정색으로 클릭해서 바꿀게요. 이제 세부 조건의 첫 번째 차트 제목이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내용을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내용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했다면 차트 제목의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차트 제목에는 몇 가지 지정이 있죠. 현재 홈탭 되어 있으니까 글꼴부터 수정할게요. 먼저 궁서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우세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클릭해 지정하고요. 이제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가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 가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먼저 흰색으로 지정, 그리고 테두리는 검정만 지정하면 되고요. 도형 효과 연 다음에 그림자에 가서 마우스로 이름 나타나죠. 오프셋 오른쪽 찾아 클릭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조건, 세부 조건을 해도 되는데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이걸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순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결과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먼저 차트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 이거 있죠? 차트 요소예요. 클릭하세요. 범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건데요. 필요 없죠. 그래서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리고 그림 영역 이 안쪽에 가로선 있죠? 이것도 필요 없죠? 눈금선 체크 해제, 그리고 차트 아래 표가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이거를 클릭해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이제 차트 영역 바깥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부 조건 보면은 여기에 채우기 노랑이 있어요. 현재 차트 이게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선택하지 말고 다시 차트 영역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지정,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지정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 이거는 이미 했죠. 그 다음에 값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값 표시는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메인 무대의 단체수 계열, 이거라고 되어 있죠. 숫자 18,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이걸 선택, 전체 선택되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 도형 삽입 이것만 남았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서 수정할 게 있습니다. 그림 영역 먼저 보면요. 왼쪽, 오른쪽, 아래는 테두리 선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그만 눈금선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 설정하는 건 그림 영역 여기에서 하지 않고요.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 아무거나 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 아래쪽에 표 아무거나 글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검정, 이렇게 지정하면 그림 영역 위만 빼고 테두리가 지정되어 나타나요. 이제 왼쪽에 숫자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메뉴 찾기 불편하죠? 이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축 옵션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단위 확인해 보면 5단위씩 변경, 최대값 35, 최소값 0, 여기는 바꿀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숫자 클릭하세요. 여기는 20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단위 기본 이 값을 2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 60이고 최소값 0, 그리고 눈금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따로 수정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꺾여 있는 부분에 보이는 표식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출력 형태는 다르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표식 아무거나 클릭, 모두 선택되었죠.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메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표식이 있죠. 클릭,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기본 제공을 먼저 선택하고요. 형식을 출력과 동일한 모양으로 선택, 그리고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이 너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차트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막대 그래프 너비가 아닌 막대 그래프 사이의 간격 너비예요. 퍼센트가 커진다면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좁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작게 150%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막대 그래프가 출력과 비슷하게 커진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삽입에 또는 홈에 여기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서 찾을 수 있죠. 첫 줄에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스타일 지정이 있으니까요. 먼저 설정할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굴림으로 먼저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먼저 검정으로 바꾸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서는 중간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차트 작업도 끝이 났고요.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선택, 딜리트 키로 삭제하고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뒤쪽에 커다란 도형 만들게요.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에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상하 대칭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옆에 도형은 같은 도형인데 회전 필요하지 않죠. 그럼 먼저 색깔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하나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 테두리가 다르죠? 도형 윤곽선에서 먼저 대시를 파선으로 바꾸고요. 다시 도형 윤곽선 열어서 두께, 기본 1포인트인데요. 도형의 일반 선보다는 조금 두껍게 1과 2분의 1포인트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 다시 선택하세요. 이거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해당 도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 도형이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상하 대칭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 여기에서 상하 대칭 하고요. 상하 대칭한 도형은 글자를 입력하면 같이 상하 대칭되어 입력이 돼요. 이거는 나중에 텍스트 상자로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도형에 대한 설정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아래 주체 주간 써있는 도형 있죠?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일반 도형이 아니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는 도형이에요. 세부 조건에는 두 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차원의 만화, 두 번째는 3차원의 경사.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위에 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이 도형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라는 영문 글자 클릭하세요. 모두에서부터 이렇게 그림까지 쭉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비슷한 모양 있죠? 3개지만 이건 바꿀 수 있어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하나 선택해서 이 상자, 큰 상자 선택,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지우세요. 또 지우세요. 이러면 2개만 남았죠? 그럼 여기 주체, 주간, 그리고 옆에 각각 클릭해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첫 줄 관광부까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 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도 한국관광협회 입력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서 전체만 선택되도록 해주고요. 이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타일 목록 열고요. 지시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거 있죠? 3차원의 경사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은 흑백이지만 같은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색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색 변경해서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다른 거로 바꿔도 감점되진 않아요. 이제 크기는 대충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이 있죠. 먼저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 플러스가 아닌 18포인트 이렇게 변경하세요. 글자 색은 흰색 검정이니까 이건 변경하지 않고요. 이제 크기 위치 출력 형태 보고 제대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다시 삽입 메뉴 가지고 스마트 아트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찾아보면 목록형에서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 입력하는 건 알겠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역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놓고요. 다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3차원의 만화 선택하세요. 여기는 시험지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색상이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색 변경 누르고 색상 다른 거 여러가지 있죠. 아무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상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는 우선 대충만 맞춰 놓고요. 홈 탭 가주세요. 다시 여기도 글꼴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이번엔 검정색으로만 보여야 되죠. 검정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장수와 코엑스 도형 같은 도형이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의 오른쪽에 세 번째 도형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드세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도형이죠. 아래쪽과 같은 도형이니까 먼저 글자 입력해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먼저 복제. 그 다음에 내용 먼저 입력하고요. 그리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이 두 개 도형은 선으로 연결돼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선에서 네 번째 거 선택하세요. 연결선 꺾임이죠. 그리고 장수 써있는 도형에 마우스 가져가면 연결점 나타나죠. 그러면 왼쪽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가서 연결점에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면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선 모양 나타나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의 굵기가 너무 얇고 안 보이네요. 윤곽선에서 검정, 윤곽선의 두께 이거를 조금 더 두껍게 2와 4분의 1 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선의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여야 되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제일 끝에 있는 화살표에서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모두 도형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게요. 부대 행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별 및 천수막 여기에서 잘 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이것과 이것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모양을 꼭 잘 확인하세요. 위로 기울어짐 리본 이걸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해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두 개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가 설명한다고 했죠. 이번엔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먼저 또 커다란 배경 도형이 필요해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엔 사각형에서 두 번째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앞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같은 색으로 보이면 헷갈리니까 조금 옅은 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도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선택해 변경하세요. 이제 워케이션 컨퍼런스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배지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내용 먼저 입력하세요. 한 줄로 입력해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글자, 글꼴 설정하면 한 줄로 다시 바뀔 거예요. 우선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게 조금 키워도 되고요. 체험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기본 도형의 하트 모양 있죠? 선택 체험 도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위에 핸들 이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체험 입력하는데요. 먼저 도형들이 어떤 도형인지만 알면 여러분이 내용 입력하고 크기 맞추는 것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도형들 어떤 도형인지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드등 만들기 이 도형은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에 저장 데이터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포토존 인증샷 이 도형 도형 목록 열고 별 및 현수막 그룹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 도형을 먼저 만든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서 모양을 변경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래 왼쪽 스탬프 투어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고 순서도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에 있죠.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이 순서도 도형이고요. 그리고 옆에 텐트 명패 만들기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고 보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사각형의 빗면 그리고 한복 패션쇼 옆에 도형과 같은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 도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복제해서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했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 이걸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모양이 조금 독특해요. 도형 목록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모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블록 화살표 여기에서 변경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의 도형의 위쪽과 왼쪽, 오른쪽 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화살표 모양을 변경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이 도형인데 이걸 클릭해서 마우스로 제가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노란색 핸들이 몇 개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기 위치 여러분이 맞추고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3개 이 노란색 핸들 잡고 움직여서 저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치까지 맞춰 놓으세요. 이제 전체적인 거 하나 이거 남았죠. 먼저 여기에는 투명한 텍스트 상자 입력하면 돼요.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는 정렬만 가운데 맞춤으로 먼저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만든 모든 도형을 같이 선택하세요. 스마트 아트도 같이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스마트 아트는 같이 선택돼도 지금 설정하는 거 같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글꼴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도둠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먼저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죠? 워케이션 컨퍼런스 이 도형 선택해서 여기는 다시 글자색 흰색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이거는 뒤에 있는 도형 안에 직접 쓴 것처럼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도형들 선택해서 도형 색깔 바꿔야 되죠.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아무 색이나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모든 도형 색상 바꾸는데 시간 걸리니까 강의 잠시 멈춰 놓고요. 도형의 색깔들 각각 도형 채우기로 색상 바꿔 놓으세요. 이제 색상 변경 완료했다면 세부 조건에 그룹화하는 게 있죠. 왼쪽에 있는 모든 것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번엔 도형과 스마트 하트 모두 선택되게 해 놓고요. 키보드가 이렇게 글자 바꿀 수 있는 I 모양이 되지 않도록 화살표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 보이죠?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아래 숫자 선택되지 않도록 마우스로 전체 배경까지 도형 선택,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 그룹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세요. 여기에는 닦아내기 위해서라는 애니메이션 효과 지정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닦아내기를 먼저 선택, 오른쪽에 효과 옵션 여세요. 여기에선 위에서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모양 잠깐 나타났죠? 1번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번에는 회전이라는 거 선택, 여기는 괄호 안에 옵션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이렇게 나타났고요. 비디오와 애니메이션이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거기에는 여기 축소판의 번호 아래쪽에 별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부터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꼼꼼히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도 문서를 빠르게 저장했다면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검토 완료했다면 파일을 최종 저장하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시험장이 아닌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정답 파일하고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게 작성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슬라이드만 만드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시험장에서는 파일 제출 후에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받고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